저는 우선 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네. 하마터면 문 대통령이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했는데 아, 그래요? 용케도 잘 버텼다. 그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아베 총리가 와가지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얘기했을 때 네. 단호하게 예.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해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시원했을 거예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일단 잘 버텼다. 단일팀 선수들이 같이 입장할 때, 입장했죠. 공동 입장할 네. 때 다 일어나서 밑박수를 했는데 예. 두 나라가 안 일어났잖아요. 아, 미국하고 일본. 예, 네. 예. 그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서는 또 북한하고 굉장히 만나서 대화할 뜻을 밝혀서 도대체 이분은 뭐가 진심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반장의 일행들하고 다 통화를 해봤는데 미국에 갔더니 예. 펜스 부통령이 뭐 강경한 정책을 갖고 온다는데 네. 미국 갔더니 아니다. 진짜요? 예. 어. 그 백악관의 강경파들이 그런 그 경직된 네. 태도를 보이는 건 맞는데 네. 국무성이나 또 관변학자들이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남북 대화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더라. 네. 그러면 백악관 내 그 제가 보기에는 고립된 강경파가 펜스 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심술 부리기, 네. 심술 부리기. 예, 내지는 투정하기, 네. 이런 어떤 그 행보가 나타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남북 대화라는 게 네. 이제 시작입니다. 평창 올림픽은 단지 상견례예요. 상견례. 예. 네. 앞으로 진짜가 문제예요. 그럼 얼마든지 한미 간에 정책 조율이 되고 있고 네. 또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 와가지고 대화 자체가 불순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러면 압박과 제재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런 압박과 제재의 효과를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박, 제재, 대화 이 세 가지 그 기둥은 네. 대북 정책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예, 이거는 다 정리된 이론이에요. 네. 대화문 언제 미국이 닫겠다 그랬습니까?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열어놓고 압박과 제재를 병행한다예요. 이게 대북 정책인데 네. 최근에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앞서 나갔다고. 네.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견제하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네. 곧 그 미국과 일본의 그 네. 집권층이 문재인 대통령 길들이기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거 당한 적 있어요. 언제? 천안문 성노회. 맞아요. 성노외교 끝나자마자 예. 바로 또 미국에 갔잖아요. 그게 재작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천안문 성노회 올라간 게 9월입니다. 맞습니다. 열병식 참관했습니다. 예, 예. 즉각 길들이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명 외교하러 이 다음 달인 10월에 미국 갔던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가 급물살을 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길들이기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길들이기가 들어올까요? 이를테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노외교 때 굉장히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굉장히 환대를 받았잖아요. 예. 좀 기분 좋게 오셨다고요. 예. 갔다 온 다음에 예. 바로 이제 미국에 가서 청구서 예. 싹 다 받아가지고 이제 사드 배치로 이렇게 이어진 그러니까 건데. 차라리 중국 안간만도 만도 못한 못한 걸로 180도 도니까 중국은 이제 격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 2년간이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고 예. 남북 관계도 같이 나빠졌던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예.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뭐가 이 있을까? 무기를 국면의 또? 패턴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왜 미국과 일본이 저럴까? 결국에는 그 미국의 MD, 한미일 군사공조 체제를 갖춰서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 시대 네. 시스템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 패권을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예. 미국 밑에 동생. 예. 일본? 예. 있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런 구도로 보는 한, 이게 한반도 문제 쉽지 않겠다. 이런 우울한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선 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네. 하마터면 문 대통령이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했는데 아, 그래요? 용케도 잘 버텼다. 그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네. 아베 총리가 와가지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얘기했을 때 네. 단호하게 예.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해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시원했을 거예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일단 잘 버텼다. 웬만하면 어쩌면은 그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그 현실주의 관점으로 네. 굴복해서 야 이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이거 그냥 쉬쉬하자. 정상회담 때 했던 얘기 밀봉해버리자. 이럴 수도 있었어요. 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행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내정에 대해서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예. 거. 이 점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모종의 우리 독자적인 행보를 걷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남북 관계가 잘 됐을 때는 예. 주변 강국 간의 맞아요. 남북 대화를 밀어주는 분위기가 다 돼 있을 때입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동서 냉전이 무너지고 대탕트가 오고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 흐름에 올라타서 타서 91 막이지 년도에. 막차를 타고 남북 합의서. 관계에 물꼬를 그렇습니다. 튼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예. 때입니다. 그때는 세계가 다 이거를 갖다가 밀어줄 수 있는 다자회담이 열리고 질서가 바뀔 때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의 아주 특이한 측면은 네. 그 여건 조성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건 조성이 안 돼 있다. 순수하게 남과 북만의 네. 대화만으로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본 그 대화 분위기 중에서 매우 특이한 국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이 시작되면 똑같아진다, 이거. 판이. 네. 예,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군사대결은 군사대결이다라고 보수 정치권, 보수 언론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큰 우리 사회 갈등이 나타날 겁니다. 큰 갈등이 나타날 큰 갈등이 나타날 거예요. 네. 자,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느냐 마느냐 하더라도 어떤 모양새로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지금 한미 간에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모든 게 다 봉합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4월 달에 재개할 때 네. 만약에 이걸 갖다 예년보다도 더 북한에 메시지를 강하게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한다면 전략다산이 다워야 돼요. 미국으로서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건 강한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북한이 응답하듯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느냐. 네. 남북 대화의 신락 같은 희망을 그냥 희망사항으로 남겨둔 채 정세는 다시 원위치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럴 때 쌍중단의 그 변형된 프레임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 네.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아예 안 하거나 네. 또는 그 양상을 축소한거나 네.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성의를 보인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이번에 열병석 시처럼 네. 그렇게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는 하되 네. 전략자산이 빼고 작년 8월 같이 네. 예, 또는 네. 장소를 조금 동해서 네. 저 일본 쪽으로 아예 옮겨가지고 호주 쪽에 좀 가서 하는 건 어떨까요? 호주 쪽에서는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예, 거긴 그래요? 관할이 안 돼? 달라. 안 관할이. 돼. 글로 가면 안 돼요. 관할이 아니에요? 네. 거긴 달라요. 아, 참석. 일본 쪽에서 그냥. 그러니까 일본이 훈련 그렇게 좋아하니까 니네가 해라. 그지? 니네가 해. 이런 식으로. 네. 약간의 어떤 그 변형을 해도 우리 훈련은 큰 지장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상호 간에 약간의 어떤 신호를, 좋은 쪽으로 발신하게 되면, 네. 저는 그거는 사실상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대화입니다. 자, 그 와중에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이죠. 남북 군사회담이. 예. 지금 언제쯤 열릴 판문점 거예요, 회담을 네. 할 때 우리가 합의한 세 가지가 네. 1번이 평창올림픽 참여, 네. 2번이 군사회담 개최, 맞습니다. 3번이 교류협력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카드다. 네, 근데 교류협력은 북한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측 요구사항이에요. 네. 반면에 군사회담은 북한이 제기한 의제입니다. 네.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한반도의 안보 문제, 평화 문제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네. 자, 그 아젠다가 살아놓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온 겁니다. 평창올림픽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북한은. 군사회담입니다. 군사회담. 네. 자, 그렇게 되면 확성기 방생 또 판문점이나 휴전선 서해 5도에서 우발 충돌 방지 네. 상호 군사 함라인 구성 등 여러 가지 군사 협력 의제들이 나오고 네. 그것이 심화되고 고도화되면은 이제 평화 문제가 나오겠죠.
평화. 그게 바로 이제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 예. 그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네. 반드시 미국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 의제에 초청을 해줘야 되는 네. 것이죠. 이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는 무르익는데 네. 미국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려면 미국은 평창올림픽 올 필요가 없어요. 네. 부통령 와서 자리에서 안 일어서도 돼. 네. 그 사이에 지금 스웨덴하고 네.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북미가 비공식 접촉이 비공식적으로 스웨덴? 되고 있어요. 왜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뉴욕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스웨덴이 세상에 알아줄 에이전트입니다. 아, 예, 예. 그거 아주 에이전트들이 유명한, 우리만 예. 있는 줄 알았더니 스웨덴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스웨덴이 한다고요? 그걸로 아주 유명한. 지금 남북한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몇 안 되는 나라 국가죠.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죠. 예, 중재 외교. 예. 예,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전해 근데 옵니다. 지금 보면 그 비핵화 이슈를 어느 레벨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 근데 이제 그 헤리테지 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브루스 클린너. 네. 그 CIA 관계자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분석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핵화 이슈를 남북 정상회담에 다룰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정상회담에서 이 이슈 못 다루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자, 그런데 비핵화 이슈를 다루면 대화가 안 돼요. 남북 정상회담은.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절충점은 네. 단계를 쪼개는 겁니다. 단계를 그걸 쪼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살라미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 얇게 써는 거, 예, 예. 얇게 이렇게 예. 조각조각 예, 예. 얇게 써는 거. 그래서 목표를 세분화한다. 그러면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는 핵 동결이 되는 것이죠. 핵 동결.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도 굉장히 네. 체계화해서 제시한 공약의 하나였습니다만은 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라는 것은 네. 대화 자체를 포기하는 과도한 대화의 조건인데 대화는 무조건 하는 것이고 네. 그 대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비핵화보다 핵 동결이 돼야 된다. 핵 프리즈. 동결. 예. 예, 얼려버린다 이거죠. 동결인데 그 동결을 통해서 미래 핵을 제거하고 네. 거기서 쌓아진 신뢰와 네. 관계 형성을 통해 가지고 2단계로 비핵화, 즉 과거의 핵을 제거한다. 핵폐기. 예. 예. 그렇게 해서 미래 핵과 과거의 핵이라는 이런 구분법을 내놨어요. 이거는 정의당도 그 프레임을 우리가 더 빨리 냈고 네. 진보 또 개혁적인 세력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살라미 전술. 살라미 전술 그렇게 네. 해서 일단은 우선 재래식 분쟁의 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핵 동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대화의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핵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비핵화 안 된다고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인가? 대화는 단절돼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지금 그러면 핵무기가 아니면 안전한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우선은 긴장 완화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평화 정책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군사적 신뢰 구축과 네. 핵 동결에 관한 네.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남북 간에도 에이전트십만 갖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자, 우선 그러면 그 정상회담 제안이 왔으니까 이제 받을지 말지 여건을 조성해서 하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살라미 전술에 따라서 네. 첫 번째는 핵동결을 위한 정상회담, 두 번째는 핵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좀 나눠가지고 그거는 말입니다. 핵 폐기는 다자 간에 해야 되고 다자 또 해결은 북미 간에 양자 간에 해야 되고요. 예. 우리는 긴장 완화 평화 정책. 긴장 완화 평화 정책. 그다음에 전략적 도발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러면 북한도 테스트를 하겠죠. 네. 그럼 너네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자제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변형된 형태로 타협책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은 원래 우리 측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니까 네. 그 자체가 우리 의견, 의지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저렇게 막 펜스 부통령 와서 저런 태도로 볼 때 동맹국
잔치에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의 뜻과 의지를 무시하고 막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동맹국 행사에 와가지고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펜스 부통령은 워낙 기이한 행태지만 네. 저런 것이 과연 미국의 전체 의견이냐? 전체 저는 의견은 분명히 아니다. 이견이 있어요. 오히려 분명히 소수 저희는, 의견일 수 있다. 예, 다른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예.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펜스 부통령의 저런 어떤 결례라 그러지만은 사실상 그러는 와중에서도 코피 전략, 커피 전략. 예, 그렇죠. 그 코피 전략의 허구성이 마구마구 폭로가 됐어요. 예. 그것도 그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네. 빅터 차에 의해서 그렇죠. 낙마했지만 이분에 의해서 코피 전략의 허구성이 막 폭로되는 이런 양상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분명히 미국 내에서도 긴장 고조에 대해서 강압 정책에 대해 가지고 뭔가 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평창 올림픽 와중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 이런 측면을 못 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호간의 게임의 그 양상으로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 지금 보면 남북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북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변국들을 설득해서 이 정세를 돌파해야 되는데 특사를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도 전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에도 전해서 좀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사 파견 옛날부터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북한에 대한 특사뿐이 아니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주변국이 아무런 어떤 그 여건 조성을 안 해준 가운데 남북 간의 대화로 국면을 이끌어온 네, 그렇죠. 매우 어려운 상황의 성과다. 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 4대 강국 특사, 예. 이건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길들이기가 들어올까요? 이를테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노예교회 때 굉장히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굉장히 그 환대받았죠. 환대를 받았잖아요. 예. 좀 기분 좋게 오셨다고요. 예. 갔다 온 다음에 예. 바로 이제 미국에 가서 청구서 예. 싹 다 받아가지고 이제 사드 배치로 이렇게 이어진 그러니까 건데. 차라리 중국 안간만도 만도 못한 못한 걸로 180도 도니까 중국은 이제 격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네. 2년간이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고 예. 남북 관계도 같이 나빠졌던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예.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뭐가 이 있을까? 무기를 국면의 또? 패턴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왜 미국과 일본이 저럴까? 결국에는 그 미국의 MD, 한미일 군사공조 체제를 갖춰서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 시대 네. 시스템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 패권을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예. 그 미국 밑에, 그 백악관의 강경파들이 그런 그 경직된 네. 태도를 보이는 건 맞는데 예. 국무성이나 또 관변학자들이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남북 대화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더라. 네. 그러면 백악관 내 제가 보기에는 고립된 강경파가 펜스 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심술 부리기, 네, 심술 부리기. 예, 내지는 투정하기. 네. 이런 어떤 그 행보가 나타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남북 대화라는 게 네. 이제 시작입니다. 평창 올림픽은 단지 상견례예요. 상견례. 예. 네. 앞으로 진짜가 문제예요. 그럼 얼마든지 한미 간에 정책 조율이 되고 있고 네. 또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 와가지고 대화 자체가 불순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러면 압박과 제재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런 압박과 제재의 효과를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박, 제재, 대화 이 세 가지 그 기둥은 네. 동생. 일본? 예. 있고 네.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런 구도로 보는 한 이게 한반도 문제 쉽지 않겠다. 이런 우울한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선 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네. 하마터면 문 대통령이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했는데 아, 그래요? 용케도 잘 버텼다. 그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네. 아베 총리가 와가지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얘기했을 때 네. 단호하게 예.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해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시원했을 거예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요렇게.
일단 잘 버텼다. 웬만하면 어쩌면은 그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그 현실주의 관점으로 네. 굴복해서 야 이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이거 그냥 쉬쉬하자. 정상회담 때 했던 얘기 밀봉해버리자. 이럴 수도 있었어요. 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행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거 저는 우선 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네. 하마터면 문 대통령이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요? 용케도 잘 버텼다. 그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아베 총리가 와가지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얘기했을 때 네. 단호하게 예.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해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시원했을 거예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일단 잘 버텼다. 단일팀 선수들이 같이 입장할 때, 입장했죠. 공동 입장할 네. 때 다 일어나서 밀박수를 했는데 예. 두 나라가 안 일어났잖아요. 아, 미국하고 일본. 예, 네. 예. 그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서는 또 북한하고 굉장히 만나서 대화할 뜻을 밝혀서 도대체 이분은 뭐가 진심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단장의 일행들하고 다 통화를 해봤는데 미국에 갔더니 예. 펜스 부통령이 뭐 강경한 정책을 갖고 온다는데 네. 미국 갔더니 아니다. 진짜요? 예. 네. 대북 정책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예, 이거는 다 정리된 이론이에요. 예. 대화문 언제 미국이 닫겠다 그랬습니까?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열어놓고 압박과 제재를 병행한다예요. 이게 대북 정책인데 네. 최근에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앞서 나갔다고. 네.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견제하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네. 곧 그 미국과 일본의 그 네. 집권층이 문재인 대통령 길들이기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거 당한 적 있어요. 언제? 천안문 성로에. 맞아요. 성노외교 끝나자마자 예. 바로 또 미국에 갔잖아요. 그게 재작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천안문 성로에 올라간 게 9월입니다. 맞습니다. 열병식 참관했습니다. 예, 예. 즉각 길들이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명 외교하러 이 다음 달인 10월에 미국 갔던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가 급물살을 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길들이기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